재벌 회장이 도망치려고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는 날이 오리라고 민두식 본인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몸에 꽂힌 줄들이 덜렁거렸고 온몸으로 딱딱한 바닥에 찬 기운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마음이 급했는데요. 민두식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구겨 내려오더니 결국 바닥에 털썩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목에서 쇳소리가 섞여 나왔는데도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어요.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장여사 손에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민두식이 이를 악물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목소리였는데요. 그 한마디 안에 두려움과 분노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후회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만 수백 번은 넘게 상상했었어요. 스텔라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병원 의무기록이었습니다. 회복 가능성 불투명, 의사결정 불가 상태. 그 한 줄만 쓰이면 장 여사는 누구보다 먼저 그 서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혼 서류도, 유언장도, 지분 양도 각서도 전부 그 문장 하나 뒤에 차례로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민두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설계한 쪽이 원래 자신 쪽이었다는 게 지금 와서는 더 끔찍했죠. 내가 이런 판을 깔아줬더니 이젠 나를 여기다 눕혀놓고. 민두식은 바닥을 짚고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바른 말을 잘 안 들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뒤로 질질 끌려갔는데요. 그럼에도 양손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한 뼘 한 뼘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 방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다는 직감이었어요.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방범창까지 덧대져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보호자도 간호사도 쉽게 드나들기 힘든 어딘가 숨겨진 병실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민두식은 이제야 그게 더 무서워졌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눕혀만 두고 도장 찍게 만들고 나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민경채가, 김선재가, 그리고 장 여사가 자신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상하니까 가슴이 쿡쿡 쑤셔왔는데요. 심장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본인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두식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들켜선 안 되는 도망자의 꼴을 하고 있으니 이대로 누가 들어오면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부터 먼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체면을 차릴 겨를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두식의 눈은 문 쪽으로 딱 고정됐는데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고 장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보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태주. 내가 여길 어떻게. 모태주가 엎어져 있는 민두식을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모태주의 눈만큼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민 회장님, 깨어나신 거예요? 움직일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세요. 모태주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급하게 달려와 민두식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주변 눈치를 극도로 살피는 사람 특유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민두식은 팔을 붙잡힌 채 모태주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장 여사 옆에서 웃으면서도 잔인한 말들을 대신 건네던 입이었는데요. 회장님 뜻입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던 입이 지금은 여길 왜 온 걸까?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민두식은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민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오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도 들어올 수 있죠. 모태주가 대답했는데요. 그 말 안에 여러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민두식을 옮겼는지, 누가 서류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누가 이 병실 위치를 숨기고 있는지 모태주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두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비웃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장 여사한테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꾸며서 무얼 얻어가려고? 모태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걸려든 느낌이 들기도 했고 동시에 이 늙은 회장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구나 싶기도 했는데요. 민 회장님, 지금 농담하실 때 아니에요. 모태주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 위치, 스텔라장, 민경채, 김선재, 셋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누워 계시면 회장님이 두려워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유언도, 이혼도, 지분도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민두식의 입술이 움찔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다른 사람 입에서 또렷하게 정리된 말로 들으니까 더 숨이 막혔는데요. 그래서 넌 나를 구하러 왔다는 거냐? 민두식이 이렇게 묻자 모태주는 잠깐 말을 고르듯 침묵했습니다. 모태주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스스로한테 수십 번은 물어봤습니다. 모태주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별로인 인간인 건 알겠는데 적어도 모태주는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스텔라장이 필요하면 루시아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던 그날부터 모태주의 가슴 한쪽이 계속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민 회장님. 모태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스텔라장의 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민두식은 한동안 대답도 못하고 모태주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혹시라도 문틈 사이로 누가 듣고 있을까봐 모태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스텔라장은요, 회장님을 살려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까지만 민 회장님 이름을 써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엔 회장님 없는 데서 회장님 지분까지 정리할 거고요. 루시아 씨도 세리도 다 거기 맞춰서 움직이게 만들겠죠. 모태주가 담담히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전엔 스텔라장 곁이 제일 안전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스텔라장이 마음먹으면 누구든 정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 저도 포함되는구나.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또렷해지더라고요. 루시아도 세리도 필요하면 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서 있기 싫었습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었지만 그만큼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민두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닥에 누웠던 자신의 꼴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모태주의 말이 묘하게 귓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넌 어디에 서겠다는 거냐? 회장님 편, 그리고 루시아 씨 편. 모태주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발을 옮기는 날이고요. 모태주의 손짓에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긴장으로 바짝 말라 있었지만 동작은 익숙했습니다. 휠체어 준비돼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는 검사실 이동으로 올려놨고요. 간호사가 작게 말하자 모태주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는 일반 복도는 지키는데 직원 출입구로 돌아 나가면 화각이 조금 비거든요. 그 구간만 잘 통과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순회하는 의사는 없고요. 민두식은 두 사람 대화를 들으며 마치 자신 장례를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장례를 취소하려는 쪽에 자신이 올라탄 셈이었어요. 모태주와 야간 간호사가 양쪽에서 붙잡고 민두식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려 힘을 줄 수가 없었지만 그는 이를 꾹 물었습니다. 누워서 죽는 것보단 아파도 움직이는 게 낫지. 휠체어가 병실을 나서자 조용했던 복도가 길게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 출입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카드키 장치가 달린 회색 문이 서 있었는데요. 모태주가 가방 속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 인식기에 대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예전 인수 검토 때 받은 카드예요. 다들 잊었는데 저는 안 잊었습니다. 모태주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문 너머 좁은 계단실로 들어서자 위로는 옥상, 아래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못 탑니다. CCTV 때문에요. 모태주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민두식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모태주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걸 느꼈지만 위험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모태주. 그가 계단 중간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너 이 짓 하다가 걸리면 스텔라장이 가만 안 둘 텐데. 모태주는 숨이 조금 가쁜 채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애매하게 반쯤만 돌아서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한쪽은 확실히 끊어야 다른 쪽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전 이제 스텔라장 발밑에서 떨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선언 같았습니다. 계단을 전부 내려가자 조명이 군데군데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한쪽 구역의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고
모태주를 보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 사람은?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제 쪽 사람입니다. 스텔라장 귀에 들어갈 필요 없는 일들을 조용히 도와주던 사람. 모태주가 대답했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민두식은 창밖 어두운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회장실에서 거울로 보던 얼굴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얼굴로라도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실감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병실을 떠나 건물 밖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예전에 스텔라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당신 살려줬다는 거 잊지 마요. 당신 숨 붙어 있는 한 내 말이 먼저예요. 그때는 그 말을 절반쯤 은혜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살려준 은인.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말은 처음부터 협박에 가까운 선언이었어요. 살려줬으니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거구나. 민두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민 회장은 루시아가 떠올랐습니다. 민두식의 마음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스텔라장 손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 세리 양과 미소 양, 그리고 민강유통 지분에 얽힌 진실을 아직 회장님이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려줘야죠. 민 회장은 이제 정말 자신이 다시 싸움판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누운 채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같은 시각, 루시아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미소 기일이었던 어제 회사 옥상에서 국화꽃을 짓밟으며 했던 김선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거든요. 내 딸 죽인 원수인데도 지금 세리가 걱정되지? 내가 엄마라서 그래. 피가 끌려서 그래. 세리가 내 딸이야, 루시아. 국화꽃을 짓밟던 구두 소리. 김선재가 미소 이름을 입에 올리던 순간 세리 얼굴이 스쳐 지나가던 장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리의 왼손잡이 습관, 해산물 알레르기, 자신과 닮은 눈빛 같은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자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루시아는 미소 사진을 손에 들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딸 앞에서도 제대로 울지 못하고 세리 앞에서도 진짜 이름 한 번 불러주지 못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가슴을 쳤어요. 문태경은 그런 루시아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시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서로 눈을 마주보고 루시아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루시아 씨? 수화기 너머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모태주입니다. 루시아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루시아가 경계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늘부로 전 스텔라장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민두식 회장님은 스텔라장 손에서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루시아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문태경이 옆에서 그대로 굳어 서 있었고요. 세리 양이 누구 딸인지, 미소 양이 죽던 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민강유통 지분이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옮겨 다녔는지, 그걸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은 민 회장님이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스텔라장이 가장 먼저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루시아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 스텔라장의 얼굴, 세리와 미소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요? 모태주 씨, 전 이 판에서 완전히 자리를 옮기려 합니다. 스텔라장 옆에서 대신 말하던 입에서 이번에는 정루시아 씨 편에 서는 쪽으로요. 모태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정루시아 씨가 원하신다면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듣게 하는 쪽으로. 그 대신 이 판을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마지막 가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방향으로 끌고 갈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었습니다. 문태경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가 함정일 가능성도 분명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춰진 병원, 사라진 민두식, 스텔라장의 급격한 태도 변화, 세리를 둘러싼 출생 비밀까지. 루시아, 문태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전화,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가능성도 크고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민 회장이 살아있고 스텔라장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다 뜨며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십 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분노, 혐오,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궁금증까지. 잠시 후 루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문태경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대신 조건은 우리가 정합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어떤 얼굴로 나타나든 다시 도망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듣고, 끝까지 묻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모태주의 짧은 숨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 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시간과 장소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스텔라장 쪽에선 오늘 전화가 있었단 것조차 몰라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루시아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진동감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문태경은 그런 루시아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겠네요. 민두식 회장을 판단 불가한 가해자로 만들려던 사람들, 스텔라장, 민경채, 김선재. 이 셋이 판이 뒤집힌 걸 언제 알게 될지 모르니까요. 루시아는 미소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이번에는 엄마가 끝까지 보고 갈게. 세일이도, 너도 더 이상 누구 마음대로 거래 못하게. 한밤중 병원 바닥을 기어나온 남자, 배신을 결심하고 주인을 바꾼 남자, 진실과 모정을 동시에 떠안게 된 엄마와 두 아이, 그리고 아직 자신 발밑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모른 채 왕관을 꽉 움켜쥔 스텔라장까지. 이제 이 네 갈래의 길이 한 지점으로 모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두식이 증언대에 서는 날, 모태주는 과연 끝까지 배신자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죄를 뒤집어 쓰게 될까요? 루시아와 세리는 서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게 될까요? 그리고 스텔라장이 쥐고 있던 그 오랜 권력의 끈은 과연 누구 손에서 끊어지게 될까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이 한 수가 결국 누구의 왕관을 벗겨버리게 될지,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